당신의 필살기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강점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필살기 업. 경인방송 시선공감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청취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마케팅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본격 강점 충전 프로젝트 필살기 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만날 기업인은 문상철 희망둥지 협동조합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맹명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젊고 역동적인 조직이다라고 들었어요. 몇 분 정도가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 정규직 직원은 30명 되고요. 예.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 단기 일자리 10명에서 4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2030이 주축으로 한 80%가 근무하고 네.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또 관광 활성화, 그러한 영역에서 좀 기획하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 중에 가장 핵심 파트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집수리 교육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 지역에는 이제 저축 노후주택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시가지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예. 30%가 이제 비주택과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의 관심도가 높지는 않아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노후주택이 그 도시의 쇠퇴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이제 집을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 더 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거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그 주민분들이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 되는 분들이 30% 이상, 많은 지역에는 50% 이상이 고령자분들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의 가치와 예. 그 주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하나밖에 없는 주택이거든요. 그렇죠. 평생 일구신 네. 딱 집 하나 뭐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집을 잘 안 고치세요. 집에 문제가 나이가 노화된 만큼 주거의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 고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사실 일단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선뜻 뭐 고쳐야지 더 뭐 이렇게 생각도 잘 안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 첫 번째 네. 이유가 내가 남은 여생 얼마나 더 살겠어의 마음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뭐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한테 교육비를 더 지원해 준다거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본인의 불편함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집을 고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직접 집을 고칠 수 있도록.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그러면? 집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수도, 설비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문이 네. 고장 나면 문을 고쳐야 되고, 네. 그리고 방수, 도배, 장판, 등 교체, 간단한 소모품 교체부터 대공사까지는 아니어도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는 집의 여러 문제들까지는 주민과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교육. 그리고 집 수리까지 해주신다는 건 뭐죠 그럼? 더 나아가서? 집을 수리하는 거는 네.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안 되는 영역을 주민들과 공동체,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주민분들이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주체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공공의 예산으로 무료 교육이 진행된 거다 보니까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우리보다 더 좀 열악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주민분들이 배운 교육을 가지고 주민분들의 이웃들의 집을 고쳐주는 사회공헌 사업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본인 집 고친 다음에 네. 이웃의 다른 집도 집을. 고친다? 맞아요. 그래서 기초 과정은 자기 집을 고치는 방법, 예. 그리고 심화 과정은 이웃 집을 고치는 방법, 지역사회에 나가서 공동체 성향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여쭐 건 이제 우리 희망둥지 협동조합의 필살기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쭌다면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점은 젊고 역동적인
그 인재들의 자기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이 협동조합이고 저희가 직원협동조합이거든요.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이 출자금을 내서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인 거예요. 우리 희망동지협동조합의 필살기 강점은 젊고 역동적인 조직, 자기주도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좀 짚어봐 주신다면. 지금 잘 짚어주신 게 내부 조직의 역량 강화예요. 이분들이 잘하는 거죠. 일반 그 주식회사나 이런 데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거와 새로운 걸 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잠깐만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에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부 역량 강화를 하는 게 그래서 특히 핵심 역량을 높이는 것들을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뭐냐면 정책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에 따라서 여기에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겠죠. 많이 받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적인 어떤 그런 협업적인 것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